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T 유튜브 소통 채널 푸르미 박형진 선임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ATC 플러스 ATC 플러스 온라인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난번과 같이 수시 사업에 이어서 두 번째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 박기인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되는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ATC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공고가 아니고 사전 공고이고요. 2020년도 1월이나 또는 올해 말에 공고가 될 예정인 사업인데 그 전에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새로 런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기인 선생님, 오늘 ATC 플러스 육성 ATC 플러스 사업 사전 공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본 공고는 12월 정도에 뜨면 지금 이 사전 공시 나간 내용들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 확정됐다고 볼 수 없지만 그 가이드라인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트랙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를 할 때 이미 인가를 받은 것,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본 공고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기인 선생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ATC 플러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기업 성장 및 산업혁신 핵심 주체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질적 성장 강화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과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 두 가지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및 고용에 관련한 패키지 지원 및 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트랙 1,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트랙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참여기관으로 기업 또는 학교 혹은 연구소 중 한 가지 이상과 컨소시엄을 맺어야 합니다. 주관기관 신청 자격으로는 첫째,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둘째, 기업부설연구소 인원 중 전담 요원이 8인 이상 30인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R&D 집약도가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매출액 대비 개발비의 비율을 봅니다. 최근 결산 한 개 연도 기준으로 2%가 넘거나 2년 평균이 2%가 넘는 둘 중 기업에 유리한 경우로 선택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일로부터 본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2020년 신규 38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은 연간 5억 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이때 주관기관의 60% 이상 정부 출연금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선정평가는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연구소 성장 전략과 R&D 과제 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 트랙의 주관기관 신청 자격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며 그 인원이 8인 이상 30인 이하여야 합니다. R&D 집약도는 4%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업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해외 기업 또는 대학 혹은 연구소와 R&D 수행을 위한 사전 MOU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고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해외에 소재한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외 기관의 매칭 비용은 없습니다. 2020년 신규로 7개를 선정할 예정이고 과제당 정부 출연금은 7억 원 내외입니다. 선정평가 절차는 트랙 1과 동일합니다.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 트랙의 경우 해외 산학연과 협력하셔야 하는데 이를 지원해드리는 기관 및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GT온라인을 통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연계 지원입니다. EEN, GCC, KTEG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EEN은 유럽 기술협력 네트워크로 국제 공동 R&D를 위한 파트너 발굴을 지원합니다. GCC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태그는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단으로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바이오 전자재료 에너지 분야의 R&D 파트너를 소개하여 줍니다. gtonline.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1811-959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연구기관과 연계 지원입니다.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산학현과 매칭시켜줍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 스마트홈, 에너지 분야의 기업 매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TC 협회에서는 신청기업의 협력 분야 기술 및 제품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의 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 전문 프로그램인 특허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외 협력 R&D 파트너 발굴을 지원합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며 분야는 전기전자, 바이오 의료, 소재, 장비 등 무관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ATC 협회 회원사 소속 해외 협력 경험이 풍부한 CTO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 절차는 1단계 매칭 지원 신청, 2단계 특허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특허 DB 분석, 3단계 분석 결과 리포트 제공, 4단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협력 가능 해외 기관 탐색, 5단계 기업과 해외 기관 간 협력 가능성 및 분야 협의, 마지막 6단계로 MOU 체결 등 파트너링 형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서비스 문의는 ATC 협회 이선미 과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연계 지원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기관으로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운호퍼는 지난 70년간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독일 경제를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 저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혁신을 실현해왔습니다. 또한 대학, 학교와의 공고한 네트워크 역시 프라운호퍼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 소재해 있는 총 72개의 연구소가 소재 부품, 생산, 정보통신, 광학 및 표면, 전자공학, 바이오 등 응용과학 기술의 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 이번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과제의 지원 분야인 산업부 R&D 25개 전략투자 분야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협력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협력하고자 하는 기술 주제를 갖고 프라운호퍼 한국 대표 사무소를 컨택하시면 72개의 연구소 중 원하시는 기술 주제에 대해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를 매칭해드립니다. 이후 해당 연구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시어 과제 신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트 해외 사무소를 통한 미국 및 유럽 연구기관 연계 지원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파견되어 있는 케이트 직원을 통하여 해외 연구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므로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해외 연계 지원 기관 문의처에서는 ATC 플러스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므로 ATC 플러스 사업에 대한 문의는 공고 담당자 박경진 선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ATC 플러스에 선정되시면 기업 부설 연구소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R&D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ATC 플러스 사업은 기업 부설 연구소 소속의 인력만 참여 가능합니다. 고급 인력의 유치 및 유지를 위하여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사업 계획서에서 지정한 고급 인력에게 지원하도록 합니다.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 트랙의 경우 해외 우수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국내 체류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을 수행할 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함께 받으시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원천, 핵심 특허를 선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제시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허를 R&D 부산물로 인식하던 기존의 방식을 전환하여 특허를 먼저 분석한 후 경쟁사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효율적 R&D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특허 문헌의 기술 정보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업이 올바른 R&D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1단계로 시장,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도출해내고
2단계에서는 도출된 핵심 기술 키워드를 기반으로 경쟁사 핵심 특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사 핵심 특허 대응 전략 마련 및 우수 특허 창출, R&D 방향 제시 등 5가지의 IP R&D 전략을 기업에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R&D 특허 기술 동향조사 사업은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연구 개발에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효과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 R&D의 시행 시 특허 동향 의무화를 규정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특허 동향조사는 R&D 효율화를 위해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를 통해 해당 기술의 경쟁사와 선두주자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지원받는 연구소가 지닌 강점과 약점, 보유 특허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드리게 됩니다. 물론 특허 장벽이 되는 기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나 특허 분쟁 이슈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특허 전략이 같이 제공됩니다. 이번 산업부의 ATC 플러스 사업과 연계된 특허 동향조사 사업은 ATC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를 대상으로 초기의 특허 동향 조사를 지원하여 연구소에서 진행할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특허 동향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기술 및 특허 분석 범위는 특허 동향 조사 시작 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과제관리자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하는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이공계 인력과 우수 R&D 기업 간 R&D 인력 중개, 알선을 통한 이공계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이공계 인력의 취업 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 직업 상담사가 온 오프라인 취업 상담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 등과 공동 박람회를 개최하고 산기업 자체 이공계 인력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산학연 이공계 인사 담당자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는 R&D자 홈페이지 기원 회원으로 가입 후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기업 회원이 되시면 R&D자 채용 공고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학력별 이공계 우수인재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현장 면접 등을 통한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며 기업 채용 현장 동향 파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인사 담당자 교류회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TC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사업입니다. 그 목적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술 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 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지정하여 기업 R&D 선도 모델로 육성입니다. 우수기업 연구소에 지정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우수연구소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정기업은 ATC 플러스 사업 등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 예정이며 정부 포상 등에 추천됩니다. 지정 절차는 연 1회 사업 신청이 있으며 심사는 신청기업이 자가진단, 1차 발표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지정 공고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자가 진단을 거쳐 서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ATC 플러스 사업 전용으로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 선기획 지원 사업을 지난 9월 20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 선기획 지원 사업은 특허청의 특허분석 무료 지원 사업으로 정부 R&D 사업을 신청하는 연구소나 연구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R&D 신청 시 특허 기술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산업부에서 2020년에 추진하는 ATC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소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50개 이내의 연구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소에서 부담하는 현물이나 현금 없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원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과제 관리자와 특허 분석 실무기관이 짝을 이루어 추진되며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통해 1개월간 특허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술과 분석 범위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이러한 특허 분석 내용은 한글 보고서 형태로 제공이 되며 연구소에서 향후 ATC 플러스에 제출할 제안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양식이나 형태를 과제 관리자와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이 되나 1차에 주어진 지원 연구소의 수가 채워질 경우 2차 모집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차에서도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연구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지원 연구소를 선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ATC 플러스 신청 자격인 연구소 설립 5년 이상과 같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ATC 플러스 사업 사전 공시 링크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ipas@kista.re.kr로 이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10월 4일 오후 1시까지이니 이 점 유의하시고 사업 신청이나 지원 내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동향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의 선정평가는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한 요건 심사를 거치고 기업 연구소의 성장 전략서 및 R&D 과제 계획서를 서면 검토하여 2배수 내외의 대상을 선정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의 현장 실사를 통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 평가를 통해 기업 연구소 성장 전략서 55점, R&D 과제 계획서 45점으로 하며 최종으로 가점 포함하여 상위 과제에서 선정 및 지원합니다. 가점 사항 및 점수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ATC 플러스 인정서 및 현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ATC 플러스 사업은 2020년부터 신규 선정 기준 5년간 총 225개, 정부 출연금 4,239억 원을 세계적인 기업부설 연구소 육성에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ATC 플러스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경진 선임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 오니 궁금하신 사항을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차례대로 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부터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있으셨는데요. 신청 자격 관련 문의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참여 기간 또 이 신청 자격을 요건을 맞춰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참여 지금 그 공고를 보시면 신청 요건의 주관 기간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부설 연구소는 만약에 산으로 참여 기관도 기업이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뭐 R&D 투자 비율이나 또는 연구 인력 그리고 5년 이상의 R&D 활동 실적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은 다 주관 기간의 조건입니다. 참여 기간은 이 조건을 만족하실 필요는 없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질문인 것 같아요. 산학연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와 정부 출연사가 꼭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좀 있는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제한 조건이 있을까요? 예.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주관 기간이 있고 그리고 컨소시엄 기관이 참여 기간이 반드시 1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이 하시든지 아니면 산과 학이 하시든지 산과 연이 하시든지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참여 기관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연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산학연이 다 모두 동시에 들어와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관 기간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진 이 신청 자격에 만족하는 주관 기관이 기업이 주관 기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 기간으로는 산 또는 학 또는 연 중에 한 군데 이상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집약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중에 R&D 투자 비율이 있는데요.
그 R&D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공고 마감일이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다른 요건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부설 연구소 그 실적이나 5년이라는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는 마감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고 마감일 그때 현재로 봤을 때 직전 연도 만약에 내년 2020년도 3월에 마감이다. 왜 3월이 기준이냐면 4월은 넘어가야지 국세청에서 표준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연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4월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나와 있는 결산은 20년도 3월에 마감이면은 19년도 결산이 되겠죠. 19년도가 아니 19년도는 나오질 않죠. 18년도 결산이 되겠죠. 그래서 직전 연도 2개년도가 되면은 2020년 3월에 마감이면은 17년, 18년도가 직전 2개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D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경상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그 비율을 따지는데요. 이 기준은 아직 저희가 이제 업로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저희 ATC 플러스 사업의 이전 사업인 ATC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무형 자산의 개발비, 그러니까 당해 연도 말 개발비랑 그리고 그 전년도 말 개발비의 증가액에 대해서 연구 개발비로 책정해 드리고요. 손익 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비, 경상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로 그 계정 과목이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에서도 제조 경비, 연구비 그리고 경상 연구개발비 등 그 계정 과목이 연구개발비라고 적혀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 드립니다. 기타 원가 명세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필요하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것만 인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기업부설 연구소 인원 그러니까 코이타에 등록돼 있으신 연구 인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게 만약에 경상연구개발비로 인건비를 포함을 안 시키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주시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를 포함시켜 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질문 보니까 2%가 안 되거나 또는 해외 같은 경우는 4%가 안 되면 어떡하냐? 0.1%라도 안 되면은 저희가 그 기준이 안 되면 신청 자격 요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올림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때 2% 또는 4%가 넘으셔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ATC 사업 할 때도 비슷하게 R&D 지표들을 봤는데 그때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사님들께서 다 그렇죠. 검토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그럼 회계사님들께서 예, 맞습니다. 저희 서류를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할 수도 있지만 저희 전문 회계사님들께서 그 재무제표와 그리고 그런 자료들 개발비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다 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연구개발비 중에 정부 출연금으로 받으신 개발비는 제외됩니다. 네, 고사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IP&D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꼭 필수인가? 예. 라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예, 저희가 패키지 사업으로 IP&D 그 키스타와 함께하는 한국 특허 전략원과 함께하는 IP&D 또는 특허 동향조사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서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IP&D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두 다 내년으로 따지면은 35개의 기업이 과제가 모두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신청이나 아니면 그 요건에 맞춰서 하시고 저희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영향을 강화하고 그런 세계적인 연구소를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도 IP 그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기간 내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저희 규정상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에 특허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전략 수립하신 걸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그 사업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수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질문인데 RPR&D 선기획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선기획 지원 사업에서 네. 이제 미지원됐어요. 지원되지 못하였는데 네. 그럼 간점이라든지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감점이나 뭐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그 한국특허전략원과 협력을 맺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MOU를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저희 원장님과 그 키스터 원장님께서 이제 MOU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MOU 내용에 특허 IPR&D와 특허 동향 조사가 있지만 더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협력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일환으로 선기획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그 과제를 설계를 하실 때 특허를 조사를 하시고 간략하게 조사하시고 그리고 저희 사업 계획서 내에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기술 상황을 기술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주시는 사업이 한 50개 정도 선착순으로 제가 알기로는 1차 마감이 10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 공고를 기다리셨다가 ATC 플러스에 지원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용 사업으로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걸 못 받으셨다고 해서 페널티나 불이익은 없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곳에서 그런 특허 동향 조사나 그 사전 기획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또 뭐 비교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본 공시 때는 별도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민간 부담 비율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경우와 중견기업인 경우에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의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 공고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디테일한 사항들은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 사업이었던 ATC 사업과 거의 동일하고 규정 내에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저희는 ATC 사업은 혁신 제품형이기 때문에 혁신 제품형으로 중소기업이 주관 기관으로 하시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정부 출연금이 65% 그리고 민간 부담금이 35%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계산하시면 만약에 이제 6,500만 원이 정부 출연금으로 주어지면 민간 부담금은 3,5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민간 부담금 중에 현금 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는 지금 규정상 40%가 돼 있고 중견기업은 50%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이 5대5로 50%. 정부 출연금이 5천만 원이면 민간 부담금도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현금 비율은 50%가 됩니다. 그런데 ATC 플러스가 아니라 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기업의 그 정부 출연금 비율은 다르지만 65%, 35% 이렇게 달랐지만 현금 비율 같은 경우는 60%로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어떻게 결정될지는 본 공고 때 결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를 구두로 들으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본 공고 확정됐을 때는 도표로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거죠? 다시 한번? 네, 맞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이전에 했던 수시 설명자로 보시면 거기에 민간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고급 인력 양성, 그래서 고급 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고급 인력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고급 인력이라 하면 저희가 뭐 학벌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정량적인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과제, 주관기관에서 그 과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고급 인력이다, 핵심 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인 분들에 한하여 그 사업계획서에 지정을 하시고요. 그 주관기관이 판단하시는 거지 저희가 기준을 어느 정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인 중에 주관기관이 결정하셔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청 자격 조건에 관한 질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5년간 R&D 연구 개발 그 활동 실적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어떻게 어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하시는 서류, 접수하실 때 서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시면 그걸로 저희가 5년인지 아닌지 신청 자격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시면 설립일과 그 다음에 인정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립일은 주관기관이 코이타에 신청하신 거, 우리는 언제 설립했다라고 해서 심사를 맡기시는 그 날짜가 설립일인데, 그 설립일 기준이 아니라 코이타가 인정한 그 밑에 나오시는 날짜, 인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고 마감일까지 만 5년 이상이 되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출하시는 서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뭐 다른 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R&D 활동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보시고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그 부분은 신청 자격에서 뭐 5년이냐 이런 것보다는 평가를 받으실 때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받으시고요. 첫 번째, 신청 자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냐 없냐는 코이타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으로 공고 마감일까지 만 5년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수님께서 지난 연도의 경쟁률을 좀 여쭤보셨는데, 이게 예타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 연도 경쟁률을 별도로 그렇죠. 예. 저희가 이 전 사업이었던 ATC 사업은 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신규가 없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ATC 플러스 사업으로 이제 새로 런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 경쟁률, 올해는 신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있는 거죠. 없는데 ATC 사업, 이 전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대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매출이라든지 다른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이 인원이라든지 집약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저희가 통계를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모수가 상당히 확보돼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사업을 여타에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기업에서 기업 연구소를 2개, 3개 뭐 계속 여러 가지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8인에서 30명이 기업 연구소 하나의 기준인지 아니면 기업 기준인지가 좀 궁금하신가 봐요. 예. 네.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부설연구소 기준이기 때문에 코이타에서 발급하시는 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그 인정서에 따라서 그 연구소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부설연구소를 한 기업이 3개를 들고 있으셔도 3개를 들고 있는데 20명을 해서 총 60명이 있으셔도 지금 이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연구소가 20명이다 라고 하면 지금 8인에서 30인 사이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신청 자격에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상기업에서 발행하는 연구소 네. 인증에 따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 맞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기업 베이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질문하신 김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인 연구인력 8인에서 30인 사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으로 따지면은 거의 저희 공고 마감일 때 제출하시는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와 그 인정서에 같이 있는 연구인력 현황을 코이타에서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시하셨을 때 8인에서 30인 사이가 되는지를 제시하시면은 신청 자격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마감일 현재 8인에서 30인인가, 그거는 이제 서류를 다른 서류가 아니라 코이타에서 발급받은, 코이타 사이트에서 출력하신 그 인원 현황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 ATC 사업이랑 월드클래스 사업 300 사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또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주간 기간으로 참여 가능한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참여 기간으로는 참여 가능한지 좀 궁금해하시네요. 첫 번째로 그러면 ATC 기수행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TC 기수행 기업은
주간 기간으로는 국내 트랙은 못 들어오시고 해외 트랙은 참여 가능하십니다. 트랙 2번이라는 말씀이시죠? 트랙 2번은 가능하시고요. 참여 기간으로는 트랙 1인 국내 트랙과 해외 트랙, 트랙 2인 해외 트랙 모두 다 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 클래스 300 지금 이제 푸르미가 질문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월드 ATC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되자마자 R&D 사업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선정되었다는 게 곧 R&D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WC 300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월드 클래스 300에 지정이 되어도 R&D 사업은 아직 수행을 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드 클래스 300에 지정이 되셨으나 R&D를 아직 수행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ATC 플러스의 주간 기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R&D 사업을 수행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 수행을 했다가 뭐 이런 그 전화로 제가 그 문의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게 수행한이니까는 중단이 되면 수행을 안 한 게 아니냐 질문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신청 자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 R&D를 수혜를 어쨌든 트라이에서 거기 선정이 되셨다는 거는 수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W300에서 R&D 사업을 어쨌든 선정이 되신 분들은 ATC 플러스를 하실 수 없고 W300에 지정은 되셨으나 R&D는 아직 선정이 안 되신 부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ATC 플러스 사업에 주간 기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물론 W300에 지정되시고 R&D도 수행을 하거나 또는 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참여 기간으로는 두 트랙 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월드 클래스 300은 이제 월드 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이 돼도 R&D 트랙이 따로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네. ATC 플러스의 주간 기간으로 못 들어오는 네, 거고 맞습니다. 만약 기업으로 선정만 되고 R&D 수혜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주간 기간 참여 가능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인원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조향성님께서 질문해 주시는데 기업부설 연구소 인원 현황에서 전담 요원의 인원으로만 8인에서 30인 사이입니다. 연구 보조원은 해당하는 사항 없고요. 전담 요원에 대해서만 전담 연구원에 대해서만 8인에서 30인 사이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인 초과일 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주시죠. 네, 30인 초과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인 이상 30인 이하까지만 이 ATC 플러스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 주간기간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인인 기준이 기준 1이 신청 1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마감일까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신 서류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 그 저희가 이제 접수하시고 평가할 때까지 좀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그리고 협약할 때까지 저희가 그 8인에서 30인이 유지되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인에서 30인은 그 저희가 이제 서류를 요청하는 게 접수 마감일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협약할 때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 중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 다 취합을 해보면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모기업이 이제 대기업이고 그에 따른 이제 중견 기업이나 중소 기업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뭐 사업자 번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그 행정상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신청 자격 요건이 안 되시고요. 그렇지가 않다면은 지분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되면은 뭐 중소 중견 기업이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이제 저희가 시다 보니까 네. 본 공고가 과연 언제인가, 왜냐하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 수행자 입장에서는 네. 본 공고 예상일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이 15년 1월에 창업을 하셨으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연 언제 기준에 따라서 5년이 되는 건가? 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공고는 지금 현재 이제 사전 공고의 시작에 보시면은 저희가 2020년도 1월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요즘에 공고가 12월 말 또는 다음 연도 1월 초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빠르면 12월 말 또는 내년 1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저희 사전 공고가 나갔다고 이메일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설명회를 한다고도 이제 저희가 이메일링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일정이 변경되고 나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메일링을 통해서 저희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질문하셨던 15년 1월에 되시면은 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공고 마감일 기준입니다. 근데 5년이라고 했을 때 설립이 이 기업의 설립일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코이타가 인정한 인정일 기준으로 공고 마감일까지 만 5년이 지났는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연관되는 질문인데 저희 공고문에 보면 이제 저희 ATC 플러스뿐만 아니라 최근 직전 연도라는 단어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20년에 공고가 나가면 최근 직전 연도, 그러니까 R&D 저희 집약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어떻게 R&D 연구개발 활동 실적도 그렇고 그 최근 직전 연도의 정의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는 표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재무제표가 공고 마감일까지 나왔냐 안 나왔냐. 그래서 나온 표준 재무제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직전 연도 2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3월이면 표준 재무제표가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4월이 넘어가야 나오는데 공고 마감일이 3월 이전이다. 그러면은 직전 연도는 18년도가 됩니다. 19년도 재무제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연도는 18년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이제 연구소가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템이 달라요. 그럼 2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과제를 신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2개를 할 것인가 1개 할 것인가. 근데 보통은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배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선택해서는 들어오실 수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기업이 제출하는 아이템은 하나로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산업부와 본 공고 때 한번 고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합 패키지 사업 등을 해서 3개의 또 연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부 출연금으로 저희 출연금으로 나간다기보다는 패키지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IP R&D를 하시거나 특허 동향 조사를 하실 때 ATC 플러스 사업비로 어느 정도 이제 민간 부담을 하시는 걸로 내시고 나머지는 특허청에서 나온 그러니까 키스타의 그 재원으로 충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어느 정도랑 IP R&D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9개월 진행하는데 거의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거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면은 1억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1,500만 원도 저희 사업비에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신 거고 이공계 그 인력 중개센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신청하시면은 계속 진행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R&D 투자 집약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계산 근거에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18년도 ATC 공고 설명회 자료를 좀
그 사업 공고에 보면 첨부 서류에 좀 올라가 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공고에 그 업로드를 드리면은 이게 마치 이제 결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 하지 않았는데요. 거의 그 기준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아이테크 사이트에서 2018년도에 공고가 올라간 ATC 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서치를 해보시면은 첨부 서류 알지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로 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 기준이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요 기준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비를 책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업에서 가져오시는 기준으로만 저희가 하면은 너무 이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준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 즉 재무제표 볼 때 이제 자회사 연계 재무제표까지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가 들었거든요. 네,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회계사님하고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서류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했을 때 과연 이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가, 그 기업이 연결 재무제표를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인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부설연구소 자체를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이제 본 회사에서는 이 매출을 올리고 연구는 연구소에서 따로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같은 회사라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이을 수가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안 보는 것이 나을 수 있고요. 그거는 근데 케이스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재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서류를 제출하시면 회계사님과 그 기업의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하신 게 5억 원, 그 연구개발비가 5억 원이고 5년이면 5억 원을 과제 기간 동안 나눠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이야기로는 5억을 5년이면 1억씩 나눠주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연간 얼마씩입니다. 정부 출연금이 연간 5억 원씩 4년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눠서 드리는 거라서 협약함에 따라서 최대 맥시멈 5억이나 또는 7억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비가 저희도 이제 정부 출연금이 지금 계획대로 나와주면 그렇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 질문이 올라온 게 4년 일괄 협약인지 아니면 연차 협약인지 물어보시는데 일괄 협약입니다. 네, 4년이면 저희가 이제 그렇죠. 밖에서 일괄 협약이고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지 않고 연구 발표에 저희 규정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바뀐 대로 연구 발표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으면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협약은 일괄 협약입니다. 그리고 방금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이제 연기 지원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하고 ATC 플러스에서 선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연계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선 지원 하시는 지금 아마 그 한국특허전략원에 대해서 하시는데 그런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 지금 ATC 플러스 사업을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선정이 안 되신다고 지금 무료로 했는데 그 선지원 사업은 500만 원 정도의 그 사업인데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돈을 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ATC 플러스 사업이 선정됐을 경우 가정해서 지원 연계 사업은 한 개 이상 무조건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특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규정에도 2년 이내 R&D 과제를 수행하는 2년 이내에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IP R&D 또는 특허 동향조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력을 충원을 하시는 요즘에 이제 저희가 5억 원 이상 정부 출연금을 받으시면은 청년을 채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억 원당 한 명, 5억 원당 필수. 필수로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우수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해외 트랙, 그러니까 저희 사업 이 트랙인 것 같은데 해외 기관이 지급하는 정부 출연금 비율,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부 출연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주간 기간이 60% 이상 정부 출연금 그 해당 협약하는 뭐 7억이면 7억에 대해서 60%면은 4억 2천만 원이죠. 4억 2천만 원 이상은 그 주간 기간에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이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해외에 많이 줘야 좋은 건가요? 또는 아니면 국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가 문제거든요. 저희 기업부설 연구소 육성 사업의 경우는 타 사업과 좀 달리 연구소의 어느 정도의 시설이라든지 기반을 좀 다지는 것, 특히 해외와 연계하시는 경우에는 콜랩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연구소 내에서 그 저희 MOU 맺은 곳과 함께 뭐 화상으로 회의를 늘 상시로 하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ATC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게 ATC 플러스 사업을 해외 트랙을 하시면은 MOU를 맺은 곳에 또 저희가 당연히 그 협력을 하려면 또 체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한 2개월 정도 체류하신다든지 또는 그곳에서 외국인께서 이제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 체류비 그리고 뭐 여비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ATC 플러스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소를 정말 이제 퀄리티를 올리는데 좀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참여 기관으로 가능한가? 네, 뭐 현재 뭐 참여 기관으로 대기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맞습니다. 간주를 할 수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우수기술연구소 지정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뭐 참여 기업도? 네, 그렇죠. 우수기업 우수기술연구소 지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이제 연계 사업으로 돼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계 사업으로 돼 있고 거기에 지정되면 가점이 있으신 거지 모든 기업들 저희 ATC 플러스 단독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 원래 상기업에서 그렇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참여 기간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상기업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도 참여 기관으로 가능한가? 네, 뭐 현재 뭐 참여 기관으로 대기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맞습니다. 간주를 할 수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우수기술연구소 지정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뭐 참여 기업도? 네, 그렇죠. 우수기술연구소 지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이제 연계 사업으로 돼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계 사업으로 돼 있고 거기에 지정되면 가점이 있으신 거지 모든 기업들 저희 ATC 플러스 단독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 원래 상기업에서 그렇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참여 기간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상기업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뭐 혹시- 20분 정도 했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더 해주시고 질문을 기다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아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청 요건이 기업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되고요. 주간 기간의 요건입니다. 참여 기간을 만족하실 필요 없고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 부설 연구소는 산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인력은 접수 마감일 현재 8인에서 30인 사이이셔야 되고 R&D 투자 비율은 국내는 2% 이상 그리고 해외 트랙은 4% 이상을 반드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R&D 활동 실적에 관한 내용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일부터 그 마감일 저희 공고 마감일까지 5년 만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